폭등, 폭락이들 접어. 비트코인 거래소 보관 접어. 종이 지갑도 접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도 접어. 셀프 커스터디 이야기 안 하면 접어. 풀로드 이야기 안 하면 접어. 안녕하세요. 부록의 나이 행복한 한들 꿈꾸는 파족 스테이션 운영자 랍샷입니다. 이번 영상은 갑자기 가격 보고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몇 지인분들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문의가 오기 시작해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 중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최소한 새길로 빠지지 않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승인 뉴스와 4월 반감기 이슈로 1억이 넘고 몇 개월간 조정을 겪었으나 최근 다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서 상징적인 가격인 달러로 10만 달러 근처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원화 1억을 돌파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가격에 반응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에 접근하실 때는 근본적인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물론 비트코인 ETF 승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에만 반응하면 비트코인과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왕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기회에 비트코인에 대해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격에 반응하거나 비트코인을 현재 명목화폐, 즉 국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행한 돈을 기본으로 만든 금융 시스템 관점으로 접근하면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속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주식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공부하던 시기에는 머리를 싹 비우고 그것과 분리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비트코인을 만들어진 배경을 알아야겠죠.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 전에는 여행 중 근사한 곳을 볼 때 핸드폰을 잠시 꺼두듯이 잠시 원화나 달러는 잊으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되었으며 그 첫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2009년 2월 11일에 비트코인 코어 버전 0.1 프로그램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재래통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뢰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화라는 종이돈을 믿고 쓰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앙은행은 통화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화폐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존 금융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상징적인 의미로 제네시스 블록의 트랜잭션에 2009년 1월 3일 런던 뉴욕타임즈 리면의 기사인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 기사를 박제했습니다. 그 의미는 한마디로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은 허구이고 내가 만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진짜 화폐이고 그것과는 달라 라는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한 화폐 통화의 역사와 부작용을 살펴봐야겠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얼마나 허구의 금융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영상이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일부 돈은 빚이다 입니다. 은행이 만들어진 배경, 신용 팽창, 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가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 1년 전에 금융의 역사를 공부하자 은행의 탄생과 뱅크런에 대한 만든 영상도 있으니 종이카드 띄워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무분별한 통화 발행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노동력의 가치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명목화폐 시스템 안에서는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 이자를 가져와야 한다. 돈이 적게 돌면 누군가는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한다. 이들은 수입이 적고 빚은 많고 경제사정이 어두운 사람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화폐 유동성이 공급될 때는 그 수도꼭지 상위단에 있는 자본가 또는 거대 기업에게 우선 혜택이 가고 하위단으로 갈수록 기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 때는 하위단의 사람들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조를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것이 나만의 잘못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해보고 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그럼 기존 금융의 부작용에 대항하여 나온 비트코인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겠죠?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일까요? 절대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과 탈중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금융 시스템과 다르게 단일 실패점이 없고 중앙화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절대 장부를 고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규칙 또는 프로토콜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말을 바꾸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반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은행의 정책은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금융정책을 펼치기 위해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재무장관 제닛 옐런도 필요 없습니다. 그 규칙들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절대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했고 해시레이트에 따른 난이도 조정 시스템이고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한 작업 증명 방식 등 하나하나 깊게 알수록 우리가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사토시의 묘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다양한 채널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비트코인은 현재 금융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항하여 나온 디지털 화폐이고 그 화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분산 원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비트코인을 온전히 내 소유가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은행처럼 그곳에 대신 보관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파산하면 내 비트코인은 사라집니다. 이미 FTX 파산 사태에서 다들 보았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항하여 나온 화폐인데 비트코인을 거기에 맡기는 것은 우선 앞뒤가 맞지 않은 행위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빼는 행위, 즉 셀프 커스터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비트코이너 넷달바 리스펙 유튜버에 가시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많으니 꼭 방문하셔서 영상을 보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꼭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내가 스스로 잘 지키면 국가가 망해도, 은행이 망해도, 거래소가 망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셀프 커스터디를 했으면 플로드 운영을 하면서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네트워크 규칙을 지켜야겠죠. 이 규칙을 지키고 검증하는 역할이 플로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그것에 대항하여 나온 화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성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이 플로드를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플로드는 비트코인 은행으로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은행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국민, 우리 신한 같은 중앙화된 서버로 운영되는 은행이 아닙니다. 누가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전 세계 수만 개의 분산된 은행 서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분산화된 비트코인 은행을 플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로드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장부가 저장돼 있고 그 장부를 관리하는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비트코인 은행이 규칙대로 잘 돌아가는지 항상 감시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견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잘 운영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현상유지 편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달러는 비트코인을 왜 싫어하는가에 나온 안정적 중심점, 셀링 포인트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없을 때 자기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한편 다른 사람도 그 전략을 선택하리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채택하는 전략입니다. 비트코인 노드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제대로 추정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각 노드 구성원이 선택한 셀링 포인트는 기존의 합의 원칙을 지키는 한편 새로운 원칙으로 바꾸기를 피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저도 플로드를 돌리지만 누군가가 새로운 하드포크, 즉 새로운 규칙이나 소프트웨어를 릴리즈한다면 우선 그것을 리젝하고 우선 기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 포크, 즉 규칙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얻고 비트코인 생태계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네트워크를 지키고 싶은 플로드 운영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플로드가 중요한 이유를 넷달바님도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종이카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배경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갇혀있던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항하여 나온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탈중앙성과 유연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표준을 중앙화된 세력에 의해 바꾸기 매우 어렵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시작은 첫째, 기존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거래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둘째는 네트워크 규칙을 유지하고 감시하기 위해 풀노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비트코인 코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좀 더 능동적으로 네트워크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플랩이라고 하죠. 즉 비트코인 평민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행동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모으려면 우선 열심히 일부터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세상은 다 변합니다. 단 이 변한다는 명제만 제외하고 말이죠. 저는 중앙화된 금융이 전통 금융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새로운 변화, 아니 판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비트코인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주말에 차분히 앞에서 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